이 전체 대입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특히 올해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변경과 의대 증원 등으로 변수도 많아서 이 수험생들이 챙겨야 할 요소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경기 남양주 다산고등학교의 조만기 선생님과 자세히 살펴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대입에서 선발 규모로만 놓고 보면 결국은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장 큽니다. 올해 입시에서 특징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험생이 선호하는 그 상위권 대학에서는 대부분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2차 지필고가 끝나서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성적은 완성이 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완성된 내신 성적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마지막 방법은 바로 대학이 요구하고 있는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능에서 킬러 문항 배제, 그리고 다 알다시피 의대 증원 등으로 인해서 자연계열 최상위권 졸업생들이 수능에 대거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도 수시에서도 수능 킬러 문항 배제로 인해서 수능 최저 기준의 충족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서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에서 지원 인원과 경쟁률이 하락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었는데요. 올해도 그런 상황들은 여전히 더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작년에는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지 않던 연세대, 한양대 등에서 약 800명 이상의 인원들을 최저 기준을 신설했고요. 또 늘어난 그 의대 지역 인재 전형이 대부분 교과 전형으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해야 합격되는 그 인원 자체가 많이 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도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능 최저 기준 충족 굉장히 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수도권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수도권 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은 크게 수능 최저 기준 충족률이 높다, 그다음에 서류 평가를 실시한다, 면접을 실시한다 이 세 가지 정도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네. 먼저 우선 수도권 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전형을 더 많이 선발합니다. 교과 전형은 두 번째로 많은 약 36% 정도를 선발하고 있고요. 수도권 대학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는 비율들은 약 44%로 서울에서 62%, 인천에서 74%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36% 요구보다는 더 많은 비율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한 요구하는 최저 기준 역시 더 강화된 기준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이 좋으면 무조건 합격하는 전형인데 상위권 일부 대학에서는 지원하는 학생이 그 학과에 어울리는 내신 성적인지를 서류 평가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등에서 서류 평가를 통해서 학과에 어울리는 숫자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서를 이 대학에 쓸 때에는 그 숫자가 좋은지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수 과목 등을 통해서 그 학과에 어울리는 숫자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최저 기준은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이화여대, 명지대, 가천대 등에서 면접을 통해서 대학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지 학업 역량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뭐 이름은 그렇게 붙었지만 이것저것 또 챙겨야 될 점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입시와 관련된 질문에서는 의대 증원과 이른바 이 무전공 선발 이 두 가지 변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자, 의대 정원 증가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번에 발표된 의대 증원은 약 1,497명이 증가됐습니다. 그중에서 지역 인재 전형에 888명이 배정이 되었는데요.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전체 1,913명 중에서 교과 전형으로 1,078명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 건양대학교 면접 전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비해서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하면 합격되는 인원 자체가 늘었는데요. 이런 상황들은 자연스럽게
합격선의 최저 합격선의 하락으로 바로 연결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도 기준으로는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하지만 내신 성적이 좀 부족해서 의대에 지원을 하지 못하고 치대나 한대로 하락해서 지원하는 그런 수험생 입장에서는 올해 의대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의대 증원이 치대와 한의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도 하락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약대와 수의학과까지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 인재 의학 계열의 최저 합격선은 전년도에 비해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한다면 더 낮은 선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은 작년도 비수도권 학생들이 최저 기준이 충족됨에도 내신이 안 돼서 의학 계열의 원서를 못 썼던 학생들이 수도권 최상위권 공대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럼 비수도권 지역에 머무르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교 공과대학교에 지원하는 상황들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네, 상당히 연쇄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른바 무전공 선발이라고도 하죠. 전공 자율 선택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까? 올해 무전공 학과가 새롭게 신설되었는데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희망학과에 그대로 원서를 쓰면 됐는데 올해는 그 학과의 원서를 쓰는 방법과 유형 1, 유형 2 두 개로 쓰는 쪽 세 가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과로 원서를 썼을 때 내가 A학과에 원서를 쓰려고 했는데 막상 경쟁률이 너무 높게 형성된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유형 1이나 유형 2는 선발 인원도 많은데 경쟁률이 낮다면 지원 전략을 수정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올해는 아무래도 마지막 날까지 최종 경쟁률을 보면서 공개된 경쟁률을 보면서 지원을 결정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신설된 그 무전공학과의 합격선은 아무래도 최상위권 그 인기가 좋은 학과의 아이들은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니 그 학과에 합격이 안 되는 학생들이 원서를 쓸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신설된 무전공학과의 합격선은 중위권 정도에서 지원도 이루어지고 합격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눈치 작전이 또 상당히 치열해지겠습니다. 자, 지금 거듭해서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 수능 최저 기준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계속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그다음 자, 올해 충족률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서 6월경에 2024학년도 입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서울대학교 기준으로 그 충원률을 한번 계산해 봤더니 학생부 교과 전형은 165%, 종합은 86%, 논술은 11% 나왔습니다. 즉 100명을 선발한다면 교과 전형은 265등까지, 종합은 186등까지, 논술은 111등까지 합격한다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한다면 합격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들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작년도에 비해서 또 아무래도 수능 최저 기준 충족률이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강화될 거로 예상하고요. 특히 인문계열 학과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 자연계열보다 더 낮게 형성됩니다. 이는 수학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대학에서 발표한 최저 충족률은 약 60에서 70%가 되는데 그 충원율과 그 충족률을 고려해 보면 인문계열 학과는 1점대 초반의 실질 경쟁률이 형성되고요. 자연계열도 2점대 초반의 경쟁률이 실증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올해 최저만 통과한다면 굉장히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한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입시에서 또 졸업생 비중이 높아질 거라는 전망이 많지 않습니까? 이 학생부 교과에서도 재학생과 졸업생 입장이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작년 12월 달에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학생이 약 69%의 응시를 하는데 국어에서는 1등급 비율이 47%, 수학에서는 41%, 영어에서는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응시한 인원에 비해서 1등급 비율이 낮은데요. 그만큼 졸업생들이 더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가는 상황들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기본적으로 일반고 재학생들이 거의 85에서 90% 이상 원서를 쓰고 합격도 그 정도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반고 학생 입장에서 교과 전형에 대해서 지원율이 높을 것 같은데 최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조금 더 감소될 가능성이 매우 크겠고요. 반면에 졸업생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신 성적이 좋다면 작년에 원하는 결과를 얻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합전형과 논술전형으로 더 졸업생들은 많이 원서를 쓰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내신이 조금 낮아도 최저의 충족에 대한 자신감으로 교과전형에서 조금 더 졸업생이 더 응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수시 접수까지는 뭐 한 달 정도, 수능 시험까지는 100일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수험생들 집중해야 될 점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이제 수시에 지원하기 위한 내신 성적은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완성된 내신 성적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8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학교 생활 기록에 대한 준비들을 마무리할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바로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치르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원하는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것들이 바로 그 두 가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름에 건강 관리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마지막 남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더운 날씨와 더불어서 학생들이 좀 심리적으로 무너지기 쉬운 시기이기도 한데 지금 바꿀 수 있는 지점에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는 조언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